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어. 어느 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접한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콜센터에 입사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카드 하나씩 만들어요. 그때 저는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철없는 저에겐 신용카드가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엄마에게 화장품을 사다 드리고 또래들 사이에서 기죽을까봐 동생 운동화를 사주는 등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계산 없이 쓴 돈이 결국 빚으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콜센터를 그만두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성과 내기에 열을 올렸을 때는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로 받은 영업수당은 고객들이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일종의 빚이다. 처음에는 사은품을 챙겨가며 보험을 든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터라 받았던 수당들은 고스란히 빚이 되었어요. 온갖 나쁜 생각만 머릿속을 뒤덮을 때쯤 지나가는 버스에 붙은 신용회복위원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도와주겠다고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몇십 %의 이율을 감당하고 있던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흩어져 있던 빚을 통합하고 이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적은 이자만 내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덕분에 저는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덕분에 8등급이라는 최악의 신용등급으로 변제를 시작했던 저는 4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것은 물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제 명의로 전세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직도 빚을 갚고 있는 나날이지만 이제는 전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라고 느끼고 있는 터라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